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명상을 배운다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명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상이 이렇게 가보자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앉는 자세부터 배웠죠. 명상이 이제 핵심적인,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이제 방법들을 배우는데, 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 명상의 핵심적인 것들은 세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명상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배려심을 키우는, 살리는 명상. 두 번째는 성찰. 세 번째는 자신 내면의 불을 밝히는 명상.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이미 강의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돌아보면 이미 다 돼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찾아서 보시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그럼 하루의 명상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수도원 생활, 수도 생활을 한다면은 명상이 수도원에는 아침 명상,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짜여져 있어요. 그 틀이 꽉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계속 하루의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영성적인 수준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 하루 루틴을 따라가면서 영성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기술을 이제 고양시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루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며 그때마다 어떤 명상을 하는 게 좋은지 이걸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큰 효과를 볼 겁니다. 하루에 명상에 때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명상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주로 이거는 모든 창조적 피조물들에게 다 해당돼요. 생명체들. 아침에 동틀 무렵, 저녁에 해질 무렵, 예. 그다음 잠들기 전 이 세 가지 타임입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잠에서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잠 상태에서는 뭐예요? 무의식이죠. 무의식의 상태에서 의식의 상태로 돌아올 때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뀜이 있죠. 흐름이 바뀌잖아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올 때. 이때 명상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때 명상하기 좋은 때예요. 아침에 보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아침에 항상 앞에 이제 전봇대 줄이 쭉 있는데 아침에는 보면 새들도 먹이를 먹고 난 뒤에는 거기 앉아가지고 줄에 쭉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들도 그 명상 타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새들도 알아요. 인간만 모르지. 그때는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저 무의식에서 의식이 돌아오는 어둠에서 또 대지로 봐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밤에서 낮으로 돌아서는 때이기 때문에, 큰 변화의 때이기 때문에 고요히 있으면서 아침에 동틀 무렵에 그 분위기, 여명의 그 분위기, 그 신선함을 느끼면서 있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그 타임을 알아요. 명상은 인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이 제 나름대로 해요. 그 시간을 방해받기 싫어하고. 걔들은 방해받지 않을 장소에 가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타임은 뭐냐 하면 저녁 때, 낮이 밤으로 바뀌는 시간. 이때 이제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 이때는 의식의 상태에서 이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낮은 바뀌었는데
아직 잠드는 건 아니니까. 그게 옛날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그냥 잠들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 먹고, 화날 때 저녁 먹고, 해 지면은 그 다음에 잘 준비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밤에 이제 이 불이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까지 한 4시간, 가끔은 요즘 젊은이들은 새벽까지 이 시간을 깨어서 있죠. 이게 저녁 타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저녁 타임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그게 되죠. 낮, 저녁 타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밤, 잠들 때.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활동하죠. 바깥에서 일하고 하잖아요. 저녁 때면 일을 멈추죠. 집에 들어와서 쉬는 타임이에요. 쉼. 잠들기 전까지 쉬고 혼자 개인 시간을 갖고 하는 시간. 이것도 저녁 명상이에요. 이때 하는 명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좋은 때가 뭐냐 하면 잠들기 전에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접어들 때 이때 또 명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타임은 반드시 해야 되는 타임이에요. 잠들기 전에 명상하고 자는 것과 하지 않고 자는 것에 그거는요, 여러분의 잠의 질이 결정돼요. 거기에 따라서. 명상하고 자는 잠과 명상하지 않고 자는 잠에 차이가 있어요. 명상하고 자는 잠은 잠이 뭔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떤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자기는 잤는데 뭘 웬 꿈이 그리 많은지, 웬 생각들이 그리 많이 일어나는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서는 이제 의식에서는 내 의식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관심이니까. 그런데 이때는 의식을 놔버리면은 내가 관심이 풀어버리죠. 그럼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냥 고시 되어버리는 거죠. 임자 없는 운동장에 온갖 것들이 다 돌아가지고 중구난방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하니까 꿈자리가 사납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도 반드시 이때 의식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잠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로 잠을 들면 더 좋고요. 명상잠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이 세 타임은 반드시 명상해야 되는 타임이에요. 예. 변화에 바뀌는 시기라요. 바뀌는 시기. 우리가 낮에서 밤으로, 그 다음에 일에서 쉼으로, 쉼에서 잠으로 변화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앞에 명상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명상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명상을 하는 게 좋은가? 자, 가르쳐 드리죠. 아침에 하는 명상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게 이게 주제가 됩니다. 다음에 깨어나시고 의식 세계로 돌아왔고, 자, 의식 세계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세계가 있고, 그 다음 그 세계 안에서 나의 신분이 있고, 어떤 일해야 될 게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쭉. 오늘 맞이할 장소, 내가 가야 될 장소. 그럼 회사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 만나는 경우 있고, 뭐 저쪽에 가서 저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강의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장소. 거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있죠. 장소 가면 그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내 몸 상태가 어떤가? 내 상태가, 의식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지. 주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성찰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통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인간의 고통은 네 가지로 온다.
문제가 첫째는 환경. 예, 잠깐만요. 좀 뒤로 뺍시다. 환경, 첫째는 환경. 두 번째는 인간관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경우가 있죠. 네. 그 다음, 몸. 네 번째 앞번이 희망. 희망이 있는 삶. 뭔가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네 가지는 인간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가분의. 떼야 뗄 수가 없다고요. 예. 인간이 죽을 때만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예. 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요. 예. 이 장소 갔다, 저 장소 갔다, 저 장소 갔다, 저 장소 갔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몇 군데를 거쳤는지. 예. 그때마다 나는 신분이 탁 바뀌어야 돼요. 회사 갈 때는 과장으로, 친구 만날 때는 또 초등학교 만나면 어린 때의 내 모습으로,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은 고등학교 시절의 내 모습으로 탁 돌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 그 다음 또 애인을 만날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혹은 여자의 모습으로, 예. 이성적인 모습으로. 예. 부모를 만날 때는 자식의 모습으로 딱 돌아가 있어요. 부모를 만났는데 나는 사장이니까 사장으로서 부모를 만난다 했다가는 부모님한테 이 호로 자식하고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그렇게 변화 속에서 자기를 변화해 나가는 게 피곤한 일이죠.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가야 돼요. 관계 속에서 어떤 곳에 갔는데 좋은 사람이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다고요. 예. 회사 가면은 상사 그렇게 좋지 않죠. 예. 그냥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예. 피곤하고 동료를 만나거나 아래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죠. 항상 상사 나타나면 항상 긴장 상태이죠. 그러나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요. 자, 몸 상태? 오늘 몸 상태가 어떨까? 네. 이 몸 상태는 내 전체 환경 상태와 또 연관됩니다. 지금 내가 낮의 시간인가, 밤의 시간인가? 낮의 때인가, 밤의 때인가? 삶에는 두 가지 때가 있다 했습니다. 삶에는.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다. 밤의 때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이게 밤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낮의 때는 뭐예요? 이 네 가지 문제가 없는 때가 낮의 때예요. 나는 지금 어느 때인가? 라고 딱 아침에 눈 뜨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밤의 때인지 낮의 때인지. 가만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아, 그때는 좀 빚쟁이를 만난다? 아차, 그때는 밤의 때가 있겠구나. 빚쟁이 만나고 좋은 소리 못 듣죠. 오늘 동창들 만난다? 아, 낮에 때 있겠구나. 하루에도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비 안 하면은 의식 지수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 것은 의식 지수를 항상 높게 가지고 가기 위해 하는데, 자, 내가 어느 때인가 살피란 말이에요. 낮의 때인가 밤의 때인가. 밤의 때 같으면 내 고통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체크. 낮의 때면은 문제가 방심하지 말아야죠. 낮의 때는. 이런 것이 없다고 방심하다가 허를 찔린 경우. 이런 거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건 아침에 하란 말이에요. 자, 문제를 했으면, 체크를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런저런 저기 가면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오늘 동창회에 있는데 거기 가면 꼭 나한테 시비 걸고 옛날부터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다. 그놈 또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지? 미리 생각을 하고, 뭐래요? 걔가 어떻게 나를 찝쩍거리더라도 내가 그냥 포용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는 배려심을 세우라는 거예요. 뜻을 세우라.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한지 아세요?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서원을 바란다. 서원을 바란다. 발서원. 이건 미리 해야 됩니다. 발서원. 서원을 바란다. 미리 해놔야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거기에 다치지 않고 걸려서 내 의식이 분노, 화, 짜증, 뭐 고등어질 치면은 뇌만 손해라는 거. 얘기했죠. 자동차 몰고 갈 때. 자, 아침에. 자, 이런 문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사까지 갈 때. 자동차 운전하고 간다.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갈 때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이죠. 회사에 들어가면 또 다른 환경이죠. 자, 배려심을 세우라고요. 배려심.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몰고 갈 때 새치기 들어오고 무리하게 들어오고 급하고 조급할 때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배려심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오늘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게 짜증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상사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야 김대리 이리 와봐 했을 때 긴장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가야죠. 배려해라. 배려심. 부장님이 나를 대할 때 어떤 태도더라? 그런 태도에도 내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예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라. 미리. 오늘 회사에 간다. 아무개를 만난다. 아이고 그 사람 지겨운데. 맨날 만나면 짜증스러운 얘기만 하고 정말 듣기도 싫고 피할 수도 없고 아이고. 그럴 때 배려심을 세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어느 정도는 도저히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죠. 도망칠 때 가장 좋은 건 뭔 줄 압니까? 화장실 가는 거. 나 화장실 가야 돼. 그거는 못 말리죠. 그다음 어디 약속 싫은 사람이 나오라고 할 때 뭐라 변명합니까? 나 아파. 몸 아픈 사람은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도망이라도 치라고요. 예. 그래서 벗어나라고. 계속 불만만 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 내 의식까지도 막 짓 눌리는 기분이에요. 예 하고 그렇게 있지 말라고. 탈출.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해야 돼요.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은 닥치면은 벗어날 수가 없고, 닥치면은 짜증 안 낼 수가 없고, 닥치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일단 일어나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화가 막 나는데 화를 참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일단 불이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상황을 도망쳐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설교로워야 되고, 예. 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자기를 보호하기, 자기 지수, 자기 의식 지수를 보호하게 돼요. 배려심은 우리한테 뭘 줘요? 의식 지수. 최하 300 이상이라 해야 돼요. 300 이상.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이게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인 인간. 여러분도 이제 회사나 뭐 어디 뭐 사람들 모인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서고 일하고 하고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보기가 가장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주변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왜? 빛이 나거든, 사람이. 기꺼이 모두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하죠. 하고 나선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걸 위해서 아침 명상을 하려라.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 그래서 의식 지수를 하루 동안에 3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예를 써야 돼요. 그거는 미리 예측해서 배려심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닥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침 명상은 배려심을 하려 하는데 쓰라. 몇 분이면 됩니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5분 내지 10분이면 돼요. 오늘 무슨 일인가 체크하고 하는데
길게 안 걸려요. 베리심 뜻을 세우는데 길게 안 걸려요. 명상 하려면 30분, 40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자, 요건 아침 명상이고요. 저녁 명상, 밤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